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자, 천원돌파 에이플렛 제 574화 최애아이 시즌2 두 번째 편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전두입니다. 정과장입니다. 귀두컷의 정과장. 그만해. 그 몇 주째 하는 거야. 아, 머리가 안 자라잖아 3주 동안. 자, 들어가기 전에 유튜브 댓글이 있다고 해서 네. 몇 개만 읽어볼게요. 네. 557화 칠석의 나라 첫 번째 편에 남겨주셨는데 알버트 G, ALBERT JI님 그 방송 중에 뭐 찾아보니까 호시 시니치의 이바 나와란 단편이라네요라고 남겨주셨는데 이게 그 블랙홀의 그 쓰레기 투기하는 그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이게 그때 우리가 온다리쿠 단편이었다고 얼핏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내가 아니라 강 기자가 아마 이게 이거라고 다시 정정을 해주신 건가 싶기도 하네요. 아니, 이거 온다리쿠의 장편인 메이즈에 나왔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비슷한 게 또 있나 보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몰라, 호시 시니치 이번 나라가 뭔지도 모르겠으니까. 자, 그리고 요괴 장르 앤솔로지 요괴사설 지금 판매 중이니까 많이들 좀 사주시고요. 참고로 그 요괴사설에 참여하신 그 위례 작가님이 2024년 SF 어워드 중단편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아마 이거 두 발로 걷는 남자 괴담이라고 하는 책으로 수상하셨는데 필요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요 요괴사설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무시소리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애아이 시즌2 이게 시즌 1하고 그 화수가 이어지죠. 그래서 이제 19화가 되는데 네. 그 몸매와 키자미 그러니까 메루토 얘네들 또 재대결하는 게 나오는데 이때는 이 몸매 역의 카모시다 여전히 메루토 연기는 서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해서 아까 성장 거기서 끝이구나. 그리고 카나 같은 경우는 이제 왜 별이 되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블레이드 역의 이제 히메카 타이키랑 무대 뒤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있어. 뭐 안경을 뭐 이렇게 대고 막 대본 읽고 막 이러잖아. 그런데 이때 이제 그 블레이드 역 맡은 히메카가 나 애드립 할 거다. 뭐 거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대본을 왜 읽냐? 그러니까 다 외웠는데 상대가 어떻게 할지를 좀 해서 그러니까 애드립을 칠 거다 이렇게 예고 애드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카나가 너 받아줄 수 있잖아 뭐 이렇게 뭐 그런 식이죠.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아쿠아랑 히메카의 대결신 그러니까 극 중에서는 토우키와 블레이드의 대결신이 나와요. 네. 근데 아쿠아가 히메카를 보고 주연이잖아. 아, 얘는 거대한 정보의 덩어리 같다 이러면서 또 막 이미지화 돼서 막 보여지는 게 있지. 그런데 자기는 아예 무감정으로 여기 맞서는 거야.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평가를 하기를 이제 대조적이잖아요, 완전히. 아, 잘한다. 잘 어울린다. 뭐 그냥 그런 거야. 거죠. 결국 또 보면서 히메카는 평소에는 그냥 수다분하게 다니고 뭐 그렇게 했는데 역시 간단히 상대할 만한 배우는 아니구나. 뭐 이런 평가를 하죠. 그리고 카나를 일깨우기 위해서 사야히메가 애드립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카나가 그 극 중에 아쿠아의 품에 안기게 돼. 이건 원래 없었던 거야, 대본에. 그러니까 원래는 품에 안기기까지는 아니고 둘이서 뭔가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품에까지 안겨놓으니. 그냥 밀쳐가지고 갑자기 그 토키 사야힘의 이제 수화를 연기하고 있는 아쿠아에게 안기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아쿠아가 애드립으로 카나를 끌어내려 한다. 뭐 이런 거죠. 네 힘을 발휘해봐. 약간 그런 느낌이지. 예전에 이제 뭐 그런 얘기들 간간히 전해지는데 뭐 영화나 뭐 이런 거 찍다가 네. 나중에 사귀게 되고 뭐 이런 배우들 있잖아. 네. 그때 무슨 짓을 했는지 막 얘기하고 이러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배드신인데 배드신이라고 뭐 섹스신이 아니라 침대에 이불 쓰고 있는데 거기서 뭐 뽀뽀를 했느니 뭘 했느니 뭐 약간 이런 손잡고 느낌으로. 있었다느니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뭐 창문 멀리서 그냥 있는 장면이면 그때 진짜 뽀뽀했다 그러고 뭐 그런 거 있었어. 아무튼 뭐 그냥 연기를 하라고 지금 막 근데 그런 거 재밌다. 그 얘기 좀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네. 그러고 이혼하는 사람들 많지. 아, 그래? 자, 그리고 이제 카나의 회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카나가 왜 이런 식의 연기밖에 할 수 없는지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가 이제 아역 때 인기가 많으니까 마치 자기가 그 연예인이라도 되는 양 엄마가 이렇게 굴었다는 거죠. 엄마도 원래 연기를 지망했었다고는 얘기하더라고. 어쨌든 인기가 높아지니까 뭐 유명인도 만나고 뭐도 하니까 으쓱했겠지. 그래서 카나의 인기에 더 엄마가 예민하게 굴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카나가 생각하기로는
나를 좋아한 게 아니라 인기 많은 카나를 좋아한 거다. 이러면서 얘 좀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 어릴 때부터. 그래서 결국은 엄마를 위해서 업계에 남아야 된다 나는. 그래서 연기력이 아니라 쓰기 편한 배우가 되기로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아쿠아의 스승격으로 나오는 감독도 얘기하잖아. 아 쓰기 편한 배우가 최고지 뭐 이러면서. 아니, 뭐 그렇게까지 뭐 다 잘할 필요 있어? 뭐 그런 거잖아. 여기저기 다 그냥 어디다 놔도 그냥 뭐 보통은 한다, 중간은 한다, 뭐 이 그렇지.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그리고 아쿠아의 조언이 막 이렇게 조명을 쏘는 장면으로 이제 또 구상화가 돼서 이제 또 나오는데, 그러니까 더 제멋대로의 캐릭터다. 네가 연기하는 그 카나가 연기하는 이 치르기는 그래서 그런 소극적인 연기는 안 된다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뭐 사실은 이런 건 없었겠지만 그러니까 조명을 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미지화돼서 표현되는 거지. 그래서 추상 장면으로 다시 한번 막 별이 쏟아지면서 카나의 눈에 이게 다른 별이에요. 얘는 또 다른 별로 여러 개의 별이었나? 맞아요. 여러 개의 별이 눈에 막 박혀. 그러니까 다른 방식의 아이와는 다른 방식의 뭔가 초카나가 됐다. 그러면서 주목도가 상승을 하면서 얘가 이제 스타 연기로 돌아선 것 같은 그런 주변에 느낌이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막 저런 연기를 할 줄 아는 배우였나?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기 시작한 그렇지. 거죠. 저런 것도 괜찮네. 그렇게 얘기하지. 그리고 이제 아쿠아한테 가장 중요한 이제 장면이지. 그러니까 토키가 이제 칼을 놓쳤어.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블레이드한테 이제 칼을 맞아야 되는데 이때 사야이메가 대신 맞는다. 그러면서 이제 아쿠아의 회상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치. 그 아쿠아의 이제 공황장애 트리거가 그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죄책감인데 이게 언제 발현이 되냐? 연기를 자기가 진심으로 즐기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 죄책감 때문에 발작을 하게 되는 거였어. 이제 그걸 이제 감독이 이제 일깨워 주지. 그리고 호시노 아이가 네 엄마인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얘가 아이의 복수를 하는 것만이 약간 목표였기 때문에 연기를 즐기면 안 돼라는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계속 연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를 즐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일로서 그리고 복수의 어떤 도구로서 활용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 트리거를 막아낸 거야. 그리고 다시 이제 전투 씬으로 오면은 나한테 연기는 고통스러운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눈이 그 검은 별로 나타나죠. 흑화. 그 여기서 진짜로 되게 괴로워하는 장면이기도 하니까 딱 이 연기가 맞긴 하죠. 그죠. 엄마 떠올린 거니까. 그래서 으악 하면서 되게 처절하게 연기를 하는 걸로 나오죠. 그리고 대부분의 배우들이 이런 얘기 하지 않나? 그러니까 모든 장면이 즐겁진 않을 거 아니야. 진짜 괴로운 어떤 캐릭터에 이입을 한다면은 네. 특히나 그 메소드 연기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메소드 연기한 거네 지금. 그런 거죠. 그렇지. 그래서 막 여기서 이제 너희를 밟고 일어나겠어. 나에게 연기는 복수다. 이렇게 다 잡았다. 그래서 이제 공황 발작을 안 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가 나오는데 아쿠아가 그 막 극장에서 아역대 연기한 영화를 보고 칭찬했던 그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에서 아이가 나온 거야. 계속되는 그 블레이드와의 이제 전투 씬과 요게 막 하는데 결국은 아쿠아의 감정 연기가 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러워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게 가능했던 거는 그러니까 아이가 죽었을 때 그 무력했던 자신을 이 감정 연기에 실었다. 결국 이제 블레이드 승리로 요 전투 씬이 마무리가 되면서 뭐 아쿠아가 굉장히 염려했던 이 감정 연기도 마무리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사야임에 대해서 이제 막 신주쿠파가 이겼잖아. 쓰러지고 나니까 막 재평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처를 안고 희생했다. 사야히메가. 사야히메의 검이 뭐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였다. 보니까 그 칼집이 상처를 옮기는 이런 힘이 있었는데 다 그 적인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었던 상처가 다 치료가 된 거야. 그러고 이제 사야히메가 다 떠안고 죽었다. 막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은 그 블레이드랑 그 추루기가 우리가 이 검을 다시 사용해서 사야히메를 살려보자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검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뭐 하죠. 둘이서 그런 와. 거 왜 발연기를 해? 갑자기 연기하고 어차피 있어. 연기를 못 하니까요. 애드립이요. 그렇게 해서 이 사야히메가 극중에서 이제 부활을 하는데 이때 아쿠아는 그 아이가 살아나서 호시노 아이가 살아나서 재회하는 상상을 해요. 그래서 이 힘의 부활에 오열하는 연기를 완수할 수 있었다. 게임의 연기도 잘했고. 그래서 이렇게 상상을 해서 한다. 그러니까 눈물 연기할 때 이제 배우들마다 그게 다 다르대잖아. 무슨 생각하면은 눈물이 나온다고. 이제 그런 걸 다 이제 해서 이것도 그러니까 뭐 그냥 다 계획적으로 만든 거 아닌가? 설계가 다 돼 있었던 거잖아. 그때 이런 생각하면 오열할 수 있겠군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뭐 성장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요. 그러니까 아카네 같은 경우는 동료 배우들한테 막 천재다 너 이런 평가를 받는데
자기는 다른 배우들이 더 잘했다 이러면서 이 재석이 2년 울더라고. 그러니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것도 연기다. 그럴 수 있지. 그렇지. 그 시험 예전에 막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하나 틀렸어 막 우는 애들 있지.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카나에 같은 경우는 이제 비코마치 멤버들한테 비코마치 진짜 오랜만에 등장했네. 거의 안 나와. 여기. 그리고 얘네들 연기 역시 연기자였군요 하면서 막 칭찬을 받는데 자기 스스로는 아카네한테 압도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분해하지. 뭐 인정도 하면서. 그리고 연출자인 킨다이치는 그 여기 소개해줬던 그 PD랑 이제 대화하는 장면에서 카나가 많이 성장을 했다. 그리고 스타성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귀여운 사람들만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더 귀엽다고 설득하는 능력이 스타성이다. 그건 너무 아이돌 기준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카나가 실제로 비코마치 활동을 하더니 이게 좀 달라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 예. 그리고 제작자인 라이다 같은 경우는 그 웃으면서 이제 귀가하는 관객들을 보면서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야. 뭐 그냥 성공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그리고 아쿠아 같은 경우는 얘만 이제 마음이 안 좋아. 왜냐면 딱 이때 그 DNA 감정서가 하나 더 도착을 했는데 뭔가 이걸 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지. 뭔가 나왔구나. 그치.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무대 인사를 하는 게 나오는데 이때 원작자가 엄청 좋아한다. 물개박수 치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랬었어요. 자 그리고 이 연극이 끝났기 때문에 뒤풀이를 합니다. 네. 매일 해야 되는데 또 뒤풀이까지 하시더라고. 이 라라라의 극장 대표이자 연출자인 킨다이치한테 아쿠아가 일부러 접근을 하지. 아이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근데 과거에 이제 처음부터 라라라이가 되게 잘 나간 건 아니고 하니까 뭐 실패담 같은 거 막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데 잘 입을 안 열려고 하잖아. 요걸 알고 막 거슬러 올라가야 이제 뭐 아이 얘기도 나오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런데 이때 이제 주연인 히메카가 2차 회원제 바에 가서 이 감독한테 술을 많이 먹인다. 그래서 이제 털어놓게 하려고. 요 바가 되게 웃기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연예인 지망생들이 뭔가 알바하는 그런 데야. 네. 그래서 서로 이제 얼굴이 약간 알려지면 안 되고 뭐 이러니까 연예인들끼리만 와가지고 회원제로 술 먹고 뭐 이런 대로 묘사가 되더라고요. 네. 우리도 있을 것 같아. 있겠지?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 뭐 가봐, 뭐 이렇게 생각해봐. 이렇게 괜히 얼굴 알려진 사람이 뭐 새벽까지 술 먹다가 걸린 야구 선수들도 있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근데 안 걸린 거 보면 그들만이 가는 그 공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돈을 벌 텐데. 갑자기. 뭔 소리야 갑자기. 그리고 히메카 같은 경우는 보육원 출신이다. 그런데 이 킨다이치가 얘를 발탁한 거는 나는 결핍이 있는 애들을 좋아해. 그러니까 뭔가 갈구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얘가 이제 술이 취해서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뭔가 그 결핍이 이런 방식으로 발산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적응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연기에 담아낸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제 감독이 쓰러졌습니다. 손에 꼽아서 DNA 검사서가 무슨 내용이었냐? 뭐 미리 얘기했지만 히메카가 자기의 이복 형제다. 생물학적 아버지가 같다. 이거였죠. 감독을 검사할 줄 알았더니 얘를 검사했네. 다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거 아닐까요? 다 했나? 그럼요. 좀 그렇지 않아? 아니 근데 담배꽁초 여러 개 모으는 장면이 있었어요 여기서. 하긴 누군지 모르니까 뭐 이것저것 그 관계자 다 했겠네. 네, 그죠? 그랬을 라라라의 것 극단 쪽은. 그래도 얻어 걸린 거잖아 얘는. 그렇지. 얘는 아버지 뻘이 아니니까 왜 한 거야? 아무튼 그래서 이제 장소를 옮겨서 히메카의 집으로 가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군 하면서. 3차. 그래서 이제 모든 진실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것처럼 나오죠. 그러니까 뭐였냐면 이제 히메카의 엄마는 과거 아침 드라마 배우였고 아버지는 삼류 배우였는데 동반 자살을 했더라. 이게 여기서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동반 자살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지. 네. 살해당한 것 같은 네. 자살로 위장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 자기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냥 삼류인 것도 모자라가지고 자기 컴플렉스를 좀 인기 있는 여배우한테 투사한 약간의 뭐 약간도 아니지 여성 편력의 소유자였다. 근데 이런 사람이 왜 죽었지? 뭐 이러면서 생각을 하고 이 아쿠아 같은 경우는 그럼 내가 복수해야 될 대상이 벌써 죽었네? 이러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는 거죠. 돈 안 써도 되는 거지. 그치. 잘 됐네. 그리고 아침에 되어서 이제 귀가를 하니까 이제 카나는 또 이 새끼 밤에 또 돌아다니고 있구나 하고 막 전화하고
뭐 그런 겁니다. 그치. 아칸한테 계속 문자 보내고. 아카네랑 같이 있었구나 이 요망한 놈. 근데 아닌 걸 아니까 안심했죠. 안심. 근데 얘 진짜 고민은 복수의 대상이 없어졌어. 이제 뭐 하면서 살아야 되나. 뭐 하면서 사나. 뭐 이런 거 아직 안 없어졌는데 뭐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비코마치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와요. 구독자 2만 명을 확보했다. 와, 엄청 많이 확보했네. 근데 나머지 멤버들이 약간 심드렁하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유튜브를 잘 모르니까 뭐야 100만 안 돼 아직도 하면서. 근데 이게 메모초가 설명을 하죠. 메모초 원래 유튜브 하던 애였으니까. 그렇죠. 2만 명이면은 일본에서 상위 20% 안에 드는 거다. 굉장한 거다. 그치. 그리고 내 공이 굉장히 큰데 안 알아준다 뭐 이런 거지. 그렇지. 이거 거의 제로부터 시작했는데 2만까지 만들었으면 엄청 잘한 거지. 그런데 사실은 수입 같은 경우는 아직 아르바이트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게 얘네 문제야. 그치. 현실이지. 그러니까 결국 유튜브를 활용하는 거는 나갈 방송이나 어떤 무대가 없기 때문에 이걸 활용을 하는 건데 수익이라는 게 거의 되지 않는 거잖아. 이만 그렇죠. 가지고는 얘네 또 쪼개야 되고 편집비도 줘야 되고 뭐도 하고 뭐 그런 거여서 자 인기를 얻으려면 뭘 해야 될까? 우리 방 투어 동영상을 찍자. 이렇게 돼서 카나의 집을 한번 보여주는 데 활용을 하더라고. 카나 얘는 오랫동안 일했잖아 어렸을 때부터. 돈도 많고. 되게 좋은 데 산다. 아니 그리고 원래는 안 할 생각이었는데 그걸 꼬셨잖아요. 그치. 뭐 거기에 나온 물건은 뭐 경비 처리가 된다고. 그랬더니 엄청 비싼 거 많이 사가지고 거기 자랑하는 걸로 그치. 나오잖아요. 세금이 아주 무서운 거라고.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게 아닌 거지. 네, 일부러 막 명품 가방 사가지고 김에 산 보여주고 거지. 그러잖아요. 그 사치품이 되게 많았는데 이때를 노려서 샀다. 어른이다. 고등학생인데. 아 이 새끼 진짜. 아무튼 자 그리고 호시노 루비 같은 경우는 센세 고로인가? 고로 맞아요. 의사 선생님은 아, 그치, 그 아쿠아의 전생이지. 그 서로 모르잖아 아직까지도. 몰라요. 되게 그리워하는 걸로 나와. 네. 근데 그래서 좀 알아봤나 봐. 실종 소식은 이미 알고 있고 자기가 이제 비코마치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디서든 지켜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치. 비코마치를 모를 리 없다. 서로 좋아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거 비코마치 이렇게 세 멤버가 있고 뭐 하니까 자기가 알아봐 줄 거다라고 막연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게 목적이었지. 그리고 이제 도쿄 블레이드 연극이 끝나면은 비코마치 이 소속사 전체가 힐링 뭐 여행을 가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 목적지는 미야자키다. 우리가 올해 초에 갔다 왔죠. 이것 때문에 간 건 아니었는데 갔었어요? 네, 갔다 왔어요. 가서 보니까 최애 아이가 어쩐지 되게 많더라고.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신생 비코마치의 신곡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신곡 작업을 하는 사람은 원래 비코마치의 곡을 줬던 인기 작곡가인 뭐 히무라라는 사람이 작업하고 있대. 근데 이미 마감 기한도 지났고 뭐 빨리 써주세요 선생님 이렇게 하기도 약간 독촉하기도 애매한 이런 상황인데 루비가 재촉을 한다. 좀 빨리 해달라고 좀 해봐 막 이러면서 결국 히무라 상황이 나오는데 너무 거물이 돼가지고 이제 작업이 더 져졌어.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이미 풀었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주위에서. 그렇죠. 동기가 없다 뭐 이런 거 동기 의식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돈 벌어야 돼 유명해져야 돼 이게 다 끝나버린 거야. 그래서 악상이 안 떠올라. 근데 뭐 그냥 약간 소소한 장면이긴 한데 루비가 영상을 보내서 뭐 센세 뭐 하면서 뭐 아저씨 루비 데스. 너 지금 뭐야 그 손동작. 동작까지 할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아쿠아가 옆에서 설명 곁들이잖아. 이게 크리에이터는 단순해서 자기가 줄 곡이 누가 할 건지를 알기만 하면 좀 뭔가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 그냥 뭐 그래서 머리를 다시 묶고 이제 작업을 돌입했다. 한번 해볼까? 아무튼 뭐 뮤즈가 되었다 이렇게 보이는 거지. 뭐 그래서 무슨 곡을 만든지 뒤에 나오기도 하고 결국은 아쿠아는 이 도쿄 블레이드 공연이 끝나서 스케줄도 없고 그래서 미야자키 여행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요화가 끝나죠. 그래. 그래서 20위야 들어가면은 이제 카나가 아쿠아도 같이 가니까 되게 신났잖아요. 그리고 캐리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꼬셔가지고 이제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 캐리어를 사러 간 거죠. 그래서 뭐 카나는 막 뭐 데이트 나가는데 옷 고르느라고 한참 걸리고 2시간 걸렸다고 써 있어. 네, 근데 나갔는데도 되게 화내지 않고 기다려주고 있고 심지어 너 좋아하는 뭐 라떼 시켜놨어 그러고 그래서 뭐 캐리어 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크 먹고 택시로 이제 풀코스 데이트를 저녁 하죠. 어떻게 뭐 갈까 이렇게 했는데 저녁 먹고 싶다 배고프다 이렇게 했더니 스테이크 집을 데려갔는데 이미 예약을 해놓은 거야. 이거 얼마나 능구렁이 같아. 근데 뭐 50대인데 뭐 지금 나이로 50대? 50대잖아. 더 살았으니까. 30몇 살 죽었고 10몇 살 살았으니까 거의 50대구나. 그러면 이 정도는 다 생각해놨겠죠. 근데 10몇 년 동안 다 까먹는 게 정상이야. 그런 거 못 해봤으니까. 뭘 까먹어.
선생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모든 걸 다 했다. 그래가지고 카나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그치. 누구 뭐 이미 사귀어 본 거 아니야? 여자를 도대체 몇 번 만난 거야? 뭐 이런 거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끝났다. 그리고 또 아쿠아가 이제 아카네를 또 만나요. 아주 양다리야. 왜냐면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우리 관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헤어지려고 하는 줄 알았어. 헤어지려고 했지. 근데 왜 나중에 그 짓을 하는 거야? 뭐가? 왜 키스를 갈기는데 나중에? 어? 그러니까 그 상황 되면 이상하네요. 그렇게 되는 거야? 하여튼 뭐는 해보고 헤어졌지. 아니 근데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면 되는데 굳이 미야자키에 같이 가재. 그러니까 지금 하면 될 거 아니요. 그래서 눈치를 챈 거잖아요, 얘가. 아, 미야자키 가서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나 그게 마지막 여행이 뭐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거지. 뭐 하여튼 그러면서 얘한테 다 털어놓잖아요. 아쿠아가. 그래서 자신이 뭐 연예계에 뛰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아, 여기서 키스 안 해. 여기서는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한게 나중에 키스 왜 하냐고. 미야자키 가서 한다고. 그때는 이제 진심으로 사귀게 되는 거 아니야? 카나는 어쩌고. 그러니까 나 지금 그것 때문에 이해가 안 가서 이게 가난 보험이지. 어이가 없어. 어쨌든 여기서 복수 끝났다고 얘기해가지고 이제 나 이제 행복하게 살아도 될까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요. 그러고 나서 헤어지나 여기서 뭐 성형 얘기 뭐 그런 얘기 했던 것 맞아 같아요. 여기서 나도 성욕이 있어. 있냐 없냐 묻는다면 나도 있어. 하지만 지금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여기서 했죠. 아주 질질이야. 발라 까져가지고. 그래서 아카네는 이제 그 다음에 헤어지고 난 다음에 아쿠아의 말에 허점이 있다. 그래서 막 고민하잖아요. 이걸 알리면 분명히 아쿠아의 복수가 다시 시작될 텐데. 아니 무슨 어쩜? 난 그건 모르겠던데. 모르겠죠, 우리는 모르지. 아 그렇구나. 이게 설명 다 했는데 내가 이해를 못한 줄 알았어. 그리고 22화의 마지막에 이제 루비가 아이의 묘를 찾아가잖아요. 네. 그때 이제 친부가 옆에 지나가는 걸로 뭐 정확히 나오게 표현은 되죠. 안 되지만 친부일 거죠. 왜냐면 금발이었고 네, 잘생긴 노란 것처럼 머리. 나오고. 그러니까 얘가 계속 살해를 하고, 그 아이도 사주를 내서 죽인 거고, 그 아버지 맞는 것 같고, 뒤에 보니까 뭐 그냥 약간 키락살인범 같은 느낌으로 나오더라고, 갑자기. 맞아요.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 이제 등장을 한 거야. 그래서 계속 헛물 킨 거지. 뭐 제가 우리 아빠 아니까 해가지고 뭐 연극도 하고 별거 다 했지만 괜히 필요 없었던 잃어버린 거지. 형이나 왜 덕분에 커리어 찾았어. 5천만 원이나 쓰고 말이야. 돈 많이 벌었네. 이제 23화 들어가면은 작곡가가 드디어 완성했어요, 곡을. 그래서 그 곡을 받아가지고 미야자키로 이제 뮤비 촬영을 하러 가게 되는 거죠. 힐링 여행이라 놓고 가서 일까지 시킨다. 엄청 빡세게 일하던데. 메무초 친구가 있는데 영상 크리에이터 모네모네 아네모네 이름이. 역시 우리나라 개그 프로그램에 나올 것 같은 아니, 이름인데. 그러니까 모네모네 아네모네. 그러니까 이제 촬영을 맡았다. 그래서 여기서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로 간 것도 있었어요. 그렇죠. 뭐 굳이 도심 뭐 도쿄나 이런 데서 일할 필요 없이 하긴 여기서 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그런 거였죠. 그래서 아카네가 또 여행을 같이 가게 된 거에 대해서 되게 실망하고 있잖아요. 그치. 뭐 이 상태에서 이제 도착을 했어. 뭐 다 같이. 다 같이 다카치오로 갔군요. 그렇네요. 와 잘했다. 네, 타카치오를 이번 미야자키 갔을 때 갔거든요. 이 교통편이 별로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타카치오라는 데 간 거는 여기가 협복이 되게 유명하고 이제 그걸 보기 위해서 내가 거의 우겨서 이제 갔는데 아니 근데 얘네들은 거기를 안 봐. 안 가더라. 거기 가면 무조건 가야 되는 데인데. 그러니까. 편한가 보지. 아무튼 좀 그래서 무슨 뭐 예술의 신 모시는 뭐 신사를 가고 또 연예인인 걸 또 티내려고 간 거지. 얘네들 그냥 일하러 간 거야. 놀러 간 게 얘네가 아니야. 그뭐 아내 모네모네 그 사람이 여기다가 사무실을 아내모네로 하자. 그러니까 사무실을 차린 이유가 여기에 그 예술의 신을 모시는 신사가 있어서 좋은 기운 받으려고 뭐 했다 뭐 이런 거였어요. 타카치오 굉장히 좋습니다. 맞아요. 진짜 좋았어요. 뮤비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딜 가도 약간 그림이 되는 그런 곳이기도 네. 하고. 그래서 이제 비코마치 멤버들은 바로 촬영 스케줄 때문에 스튜디오로 가게 되고 아쿠아랑 이제 아카네만 또 남았죠. 근데 아쿠아가 자기 가볼 때가 있대. 그래놓고 병원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뭐 고래에 대해서 알아보잖아요. 근데 뭐 행방불명 처리돼가지고 뭐 결국 사직 처리됐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절벽에 가봤는데 당연히 시체가 보일 리 없죠. 그때 슬쩍 아카네한테 떠보잖아. 15년이나 지났으면 이 사체를 찾을 수 있을까 하면서. 그러니까 뭐 동물인 것처럼. 그랬더니 뭐 또 아카네는 속으로 막 상상하면서 강아지 너무 귀여워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자기 집도 찾아가죠. 아, 그치. 그래서 이게 그 고로의 전사가 그렇게 자세히 나왔던 적이 있었나? 처음이죠, 없었죠. 이게. 예. 그래서 없었죠. 이제 아쿠아 예전에 고로의 과거가 나오게 되는데 별로 행복하지 않은 유년 시절을 보냈던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홀로 출산하다가 사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미혼모 엄마였고 그리고 할머니가 키웠고 근데 할아버지가 약간 싫어했고. 엄마 잡아먹은 놈 이거죠. 그런 거네. 그런 어머니가 거죠. 맞아 또 출산하다 사망하셨고 어.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를 또 열심히 했는데
할머니가 또 오해를 했어. 그치. 아, 너 엄마 그 돌아가셔 이래가지고 너 산부인과 의사 되려고 그러는구나. 그래가지고 외과 의사 대수밖에- 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자기는 소설에 나오는 의사를 동경해서 의사가 된 거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외과에 네. 동경했던 거죠. 근데 결국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가 됐다. 그리고 뭐 그냥 약간 휩쓸리는 성격인 걸로 나오잖아요. 뭐 근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 살인아라는 애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좀 약간 치유되고 그런 느낌으로 나왔는데. 루비의 전생이지. 그렇죠. 그때 위독한 살인아가 뭐 가차 키링, 미코마치 붙어있던 그거. 아이 키링 그거를 이제 선물해주고 사망해서 그걸 항상 가지고 있었던 걸로 나오게 되죠. 이때도 좀 얘가 화냈던 게 살인아가 되게 위독한데 뭐 부모였나 어머니였나가 막 안 온다고 해가지고 되게 화를 냈던 그런 장면도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혼자 쓸쓸히 사망한 걸로 나왔잖아요. 그때도. 뭔가 여기서 이제 신적 존재가 까마귀랑 같이 나오잖아. 네. 이게 무슨 뭐 약간 신의 장난인가 뭐 축복인가 하면서 둘 다 이 죽은 사람 아이의 아이로 태어난 아이의 아이들로 태어난 이 둘 모두가 부모에 대한 결핍이 다들 있었던 아이들이었는데 이걸 또 한 번 고통을 준 거잖아. 그렇죠. 비슷한 그렇죠. 걸로. 그렇다. 그리고 스튜디오 촬영은 막 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미성년자는 뭐 몇 시 이후에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서 심야 촬영이 안 된다 뭐 그런 네, 거였죠. 그래서 미리 다 촬영을 하고 성년인 메모초만 남아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얘는 야근해도 된다. 근데 뭐 아쿠아는 뭐 볼 일 있다고 빠져가지고 루비하고 이제 아카네가 같이 귀가를 하게 된 거예요. 루비는 사실 아카네를 여기서 처음 만난 거잖아요, 미야자키. 되게 좋아하던데 아까 네. 뭐 언니라고 불러도 되냐고 뭐 그런 식으로. 그렇죠. 하여튼 그러다가 뭐 집에 가는 길에 까마귀한테 열쇠를 뺏겨가지고 그거 뭐 찾겠다고 따라가다가 동굴 안에서 이제 백골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앞서 말했던 그 키링이 이제 그 어딘가 주머니에 들어 있었죠. 그걸 보고 당연히 알게 되죠, 루비도. 얘가 고로의 시체구나. 그렇지. 안경도 쓰고 있었고. 그 24화 들어가면 이제 아쿠아하고 아카네도 얘기가 나오는데 아쿠아가 막 사과를 하죠. 사실은 내가 유도한 거다. 너의 추리력으로 찾기를. 여기서 아까는 한 게 없는데 아 근데 알고 보면은 유도했던 것 같기도 하고 잘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유도를 아니. 했는데 실패했어. 그랬나? 그렇지. 그렇게 본 게 맞고. 그리고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 까마귀가 열쇠를 몰고 와서 쫓다 보니 시체가 나왔다. 네. 근데 이거는 중간에 이제 까마귀랑 같이 나오는 그 소녀. 네, 흰머리 소녀. 이 약간 신적 존재가 뭔가 인간의 그 삶을 관장하는 듯한 정확히 존재를 모르겠지만 걔가 까마귀를 조종하는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유도한 것처럼 보이잖아. 네. 이쯤 시체를 발견해서 너희들이 지금 모르는 게 있는데 좀 깨달아줬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느낌? 뭐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 되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었다. 그렇지. 하여튼 그래서 아쿠아는 뭐 이제 아카네가 찾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동안 이런 식으로 널 이용해 왔다. 너무 미안하다. 라고 하니까 아카네가 이제 이젠 정말 내가 없는 게 낫겠네 하면서 그럼 이제 헤어져 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 뭐 사이 이제 정리하자라는 식으로 하면서 엉엉 울잖아요. 이럴 그래서 생각은 분위기에- 아니었는데 하니까 취했네 취했어. 아카네의 눈물을 이제 아쿠아가 닦아주면서 복수도 이제 끝났고 시체도 찾았으니까 이제 내가 널 지켜줄게 하면서 키스를 하죠. 분위기에 휩쓸렸네. 그런 것도 있는 있지만. 아니 그리고 그 전에 고민했던 게 또 그게 있었어요. 아쿠아는 카나를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카나는 아이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돌은 누군가 남자 친구가 생기는 순간 끝이다. 그것 생명이. 때문에? 예. 연기자는 거기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편이지만 아이돌은 절대 안 된다. 되게 계산적이네. 그래서 아카네를 선택한 걸로 생각했어요. 저는. 쟤는 다음에 안 되는 애고 얜 봐도 돼? 얘도 나중에 유명해지면 어떡하려고. 연기자는 좀 자유롭다고. 어이없네 이념식이. 하여튼 하긴 얘 30살 넘게 지금 50살이니까. 나 계산적일 수밖에 50살이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 그냥 원래 제 영어는 30 몇 살이었지. 그냥 30대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나이 먹었네. 그렇죠. 그치? 왜냐면은 30 몇 세에다가 지금 또 세월을 또 살아왔으니까. 그래. 아기 때 삶까지 처지진 않아가지고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이 정도면 뭐 계산적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뭐 스마일 했나 뭐 김치 했나 외워가지고 꾸사리 먹는 거 나오잖아. 그랬나? 이렇게 사진 찍을 때 맞아요. 치즈였다. 치즈. 하이 치즈 했더니 오지상입니다 이랬잖아요. 오지상 맞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루비가 흑화하게 되는 거죠. 병원 옥상에 갔어요. 되게 찹찹한 심정으로. 근데 거기서 이제 흰머리 여자애랑 만난 거예요. 그치. 그러면서 나는 네가 궁금해하는 거 알고 있지롱 하면서 막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면 고로가 죽는 날 아이가 출산을 했고 그리고 그 근처에 수상한 남자 둘이 있었다. 근데 한 명은 이제 범인으로 잡혔죠. 근데 나머지 한 명은 약간 대학생 정도로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그건 네가 찾아봐라 라고 하면서
없어지죠. 아니 이게 얘가 제일 수상해. 이 꼬마에 거기에 갑자기 왜 나타나고 막 이런 거 어떻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까지 등장을 시켜야 되는가 하고 약간 의문이 들지 않아? 이 맞아요. 정도면? 장르가 오컬트까지 가는 이거 거지. 이상해지고 있어. 안 건드리는 게 없네 이거. 그러니까 오컬트를 넘어서 이게 뭐랄까 전지적 작가가 하나 나온 거야. 네. 이런 사람까지 등장을 시키지 않으면은 그걸 풀어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지. 그렇지. 아쿠아가 자꾸 헛발질만 해서. 그리고 루비도 이제 흑화시켜야 되겠고 하니까. 너무 좀 쉬운 방법을 가져온 게 아닌가. 이거야말로 데우스 엑스 마키나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 그러니까 너무 잡탕이야. 그치. 그렇긴 해요. 비빔. 나는 믿음 인간입니다. 그거 할 줄 알았어. 하여튼 그래서 촬영장에서 이제 이런저런 거를 생각하면서 또 그 장면이 있었잖아요. 눈물 흘리는 또 씬이 있었잖아요. 루비가. 그때 이제 검은 별을 보이면서 눈물뚝 연기를 하자 원래 아네모네가 루비는 약간 연기가 되게 누구 평범하다. 따라하는 것 같고 좀 평범해라고 했다가 흠칫 놀란 장면이 그치. 나옵니다. 그래도 이게 나중에 보면은 뮤비 2개 만드는데 하나는 시간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니 혹시 그런 거 아닐까? 그거 이게 같아요. 요 장면을 되게 잘 편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이랑 너무 방식이 달라서 왜? 조금 허접해 보이잖아. 뭐- 한국은 이런 뭐 아이돌 뮤비 같은 거 보면 엄청 계획적으로 찍잖아요. 이런 데 가서 막 여행하는 거 그냥 대충 막 이렇게 스토리 만들어 넣고 이런 거는 정말 돈이 없으면 할 수도 있고 우리 한 90년대 그렇게 만든 거에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요즘 아무도 안 해. 뭐 다 정해진 거죠. 근데 그리고 여기서는 뭐 그리고 뮤비 완성된 거 보면은 나는 무슨 오렌지 캐러멜인 줄 알았어. 아니, 진짜 난 그런 그거- 느낌이야. 음악도 그렇고. 난 그거보다 애니 오프닝송인 줄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음악도 너무 한국에서는 그런 컨셉의 아이돌이 현재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아무리 잘 봐줘봐야 그러니까 제일 비슷한 걸 찾으면은 오케이 정도가 되고 의상이나 컨셉이나 이런 게 너무 유치하죠. 한국이랑 진짜 다르게 다르구나. 일본은 이런 게 정상 아닌가? 근데 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평범하게 망해갖고 뭐 뮤비 때문에 다시 일어서나 이렇게 했는데 이게 뜨는 거라며. 아 진짜 뒤에 뜨나? 떴다고 아, 맞아, 뒤에 에필로그 뜬다고 나오죠. 나온 이런 거 좋아하나 보네. 그래 조금 근데 이해가 여기서도 이 정도가 굉장히 꽤 돈을 들인 거라고 표현을 하잖아. 이게 지하 아이돌은 이거보다 이거의 10분의 1밖에 돈 안 들인다고.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뭐 어쨌든 나름 돈 들여서 찍은 그래 거야. 돈 들인 거야 이거. 이제 촬영이 다 끝난 이후에 이제 서로 뭐 이것저것 하는데 뭐 우선 온천에서 아카네랑 카나는 서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얘기를 하죠. 아카네가 이제 뭐 비즈니스 관계 아니야. 아, 이거 카나가 뭐 딴 얘기했는데 이거 슬쩍 받아치다가 네. 자기도 모르게 얘기한 거지. 카나 그렇게 된 충격받고. 거죠. 아직 설마까지였어요. 근데 이게 정확히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네. 이제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고 하면 헤어졌다는 거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 그래도 헤어진 거 이제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아. 밀어붙인 거 아니었어요? 그런가? 뭐 정확하게는 잘 우리 모르겠어요. 진짜로 사귀기로 했어. 아니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어요. 아는 거야 가로잡고 이렇게 얘기를. 넌 이제 하고. 졌어? 이런 거죠. 꺼져. 내가 이거 원작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뭐 카나가 아카네 죽이고 이런 건 없죠. 근데 이 분위기로 가면 카나가 여주인공 되려면 진짜 아카네가 죽어야 돼. 그 정도까지 가야 될 수도 있어. 같이 손잡는 거 아니야 그 친구랑? 그리고 이제 루비는 아카네한테 물어보잖아요. 아쿠아가 연기하게 된 이유 알고 있냐고. 그랬더니 뭐 연예계 관련 인물 때문이야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그 뭐 그런 얘기까지 복수를 위해서 한다까지는 그냥 얘기는 안 하죠. 간단하게 누구를 찾고 싶어서 한다고 들은 것 같아 정도로만 네, 얘기했던 동경하는 것 같아. 사람을 찾는 거야. 뭐 아이돌 찾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음 날 이제 신사를 가잖아요, 다 같이. 그럼 뭐 서로 뭐 인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비는데 루비가 아쿠아가 아이랑 고로를 죽인 범인을 찾아 죽여달라고 빌죠. 이미 알고 있다. 눈이 이제 검은 별이 생기면서 이렇게 빌죠. 하여튼 그리고 이제 그 에필로그식으로 해서 뮤비가 공개되면서 우리한테 다 보여주죠. 그 아까 유치하다는 그거. 그 애니송 같은 거. 아니 그러면 미야자키까지 가서 촬영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었어요. 아이고 그렇게 길게 다 보여주다니 하면서 네. 보긴 했어요. 근데 2개를 찍었으니까 그 두 번째 거에는 뭔가 미야자키의 장면이 많이 담겼나 보죠.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비코마치의 인지도가 되게 상승했대. 그리고 반년이 지나서 아쿠아하고 루비는 2학년이 됐다고 하고 아쿠아는 15년의 거짓말이라는 영화를 기획 중에 있죠. 뭐 시나리오를 집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 자기가? 컴퓨터 화면이 이렇게 보였는데 자기가 하긴 뭐 감독 밑에서 많이 배웠겠지 알바 네. 하면서. 원래 영화 제작하는 거에 되게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거를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때는 이제 복수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겠네요. 아직은 모르니까. 모르니까. 근데 감독이 또 힘이 있다는 거를 이제 아. 체득했겠지. 50살이니까 알았겠네. 그리고 심지어 잘생긴 감독? 그럼 무조건 100% 먹히지. 나는 뜬다. 나는 먹힐 거다. 그런 거지. 그 연기하다 감독으로 많이 하잖아. 그렇죠. 그게 마치
영화 커리어의 정점인 것처럼. 근데 사실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영화는 감독의 예술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뭐 그리고 크레딧이 올라온 다음에 이제 쿠키 영상 같은 게 나오는데 아쿠아 루비 아버지로 나왔던 그 전에 스쳐갔던 금발남? 금발남의 얼굴이 이제 드디어 공개가 되죠. 누군가를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죽인 것 같아. 어떤 여자던데? 그래서 나한테 왜 이러냐는 식으로 해서 때 이제 나타나는데 양쪽 눈이 검은 별이었다. 흑화.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간 그냥 누군가를 죽이는 게 이제 시즌 3에서는 얘 나오나? 본격적으로? 정확히 모르겠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는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거기서 되게 젊게 나왔는데 그래도 얘도 이제 30살 넘은 거 아니에요? 얼굴에 관리 되게 잘했나 보지. 맨날 선크림 바르고. 아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얘라고 뭐 윤회 안 했다는 법칙은 그렇지. 없지. 그럴 수도 있지. 갈아타는 거 아니야? 막 몸을 갈아탔나 아. 아 얘는. 근데 진짜 어떤 게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왜냐면 모든 걸 다 갖다 쓰기 때문에 그렇죠. 갑자기 나중에 배틀물로 전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 근데 지금 15권까지인가 나왔다고 하는데 네. 곧 이제 마무리 될 것 같다고 맞아. 하더라고요. 뭐 완결될 거라고 얘긴 네. 들었어요. 그래. 너무 질질 끄느니 나 그래서 과연 어떻게 끝낼지가 되게 궁금해. 이거. 아니 이게 엄청난 미스터리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냥 누군가를 찾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찾았잖아 이제. 근데 그걸 가지고 뭐 3, 40권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막 연예계도 그렸다가 연극 무대도 했다가 만화계도 다루고 뭐 이랬다는 게 거기다가 막 갑자기 신 같은 존재도 있고 전생 이미 뭐 컬트지 뭐 전생하고 뭐, 그렇지. 뭐 이렇게 다 됐는데 환생도 하고 뭐 다 했는데 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의 존재를 알고 찔러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가 죽어가지고 다시 또 환생하는 거 아니야? 막 너무 막장이다. 자 한주평하고 끝냅시다. 한주평을 했었나? 저는 말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맛이 없진 않은데 재료는 역시 과하다. 오 흑백 요리사 열심히 보셨군요. 나는 이거- 비빔민간입니다. 이 애니의 익힘도는. 이분하게 읽지 않았어. 자, 그럼 저는 연기 대결물로 가는 척하고 스릴러로 고개 비행하네. 2D 연극 무대를 보여주는 시도는 좋았으나 과하지 않았나 싶다. 과하지 않았나? 앞에 거랑 비슷한데? 견주라고 하죠. 자 다음화 예고하겠습니다. 개봉한 지는 한 몇 개월 된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디즈니 플러스에 올라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본 것 같고 심지어 디플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작품이 됐더라고. 자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2 얘기해 볼게요. 네. 자 A보다 발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아쿠아가 아이랑 고로를 죽인 범인을 찾아 죽여달라고 빌죠. 이미 알고 있다. 눈을 또 검은 별을 막 빛나면서 다시 자기가 아이 다시 뭐라는 거야? 아니 다시 이제 또 검은 다시 눈이 이제 검은 별이 생기면서 이렇게 빌죠. 그걸 3번 얘기. 어떻게 편집하라고 이씨. 단어 검은 별. 아니 검은별 하다가 미쳐버리겠네. 아니 왜냐면 검은 별이 빛난다고 표현하고 검은 별이 빛나는 게 맞을까? 라고 그 대충 얘기해도 돼 그런 거. 고민이 돼서 그랬어.